It's Charlie's World. 네,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웅입니다. 추석이 지났고, 저도 뉴스를 볼 겸, 특이사항은 일단 뉴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오전 새벽에, 그러니까 어저께 밤에 자기 전에 금리 인상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비트코인 시세를 먼저 확인했는데, 그냥 그랬고, 이제 금리 인상은 전격 이제 인상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시장의 영향은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것만큼보다 예상을 빗나가서 뭐 금리 인상에 관한 거는 별 영향이 없었던 걸로 끝을 맺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다른 영상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정치적인 상황하고 지금 현재 전반적인 돌아가는 거. 그래서 첫 번째로 코인리스 이 뉴스는 이제 수요일 날 나온 건데, 서클이 스테이블 코인 USDC 출시라고 해서 이 뉴스도 되게 많이 눈여겨보셔야 할 뉴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미국 IT 전문 미디어 테크스팟에 따르면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미국 블록체인 스타트업 서클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USD 코인 USDC를 출시했다. 지난 7월 서클은 USDC를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라고 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하나인 USDC가 나왔죠. 이제 현재로서는 현존하는 코인 몇 개가 있긴 한데, 골드만에서 USDC를 출시했다는 의미가 가지는 의미와 파급력이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인리스 뉴스가 끝난 후에 따르게 제가 뉴스를 뺀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거에 관한 건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리플, 나스닥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 논의,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ICO 저널에 따르면 최근 리플 재단이 내년 나스닥이 출범할 예정인 암호화폐 거래소의 상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ICO 저널은 XRP는 나스닥 산하 암호화폐 거래소의 첫 상장 코인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서 이게 리플 시세가 파닥파닥하고 그러나 하여튼 리플 시세 파닥파닥 그리고 뭐 스텔라 루멘도 파닥파닥거리고 오늘은 아까 전에 보니까 비트코인 캐시가 또 퍼득거리고 있던데요. 예. 또 그런 거에 관해서 제가 뒤에다 따로 뉴스를 빼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보시면은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 자산 위탁관리 서비스 출시 가능성.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의 블룸버그 통신의 관련 보도를 인용.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 자산 위탁관리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골드만삭스가 소매상 및 기관 투자자들의 디지털 자산 대상 보관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해당 미디어는 골드만삭스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가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한 반면 해당 보도가 골드만삭스의 공식 발표가 아닌 블룸버그의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래서 지금 연이어서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드만삭스에서 USDC 코인 출시, 스테이블 코인 출시와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암호화폐 자산 위탁관리 서비스 출시, 골드만삭스 주축으로 해서 지금 움직임이 거세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장 흐름 자체가 뭐 그렇게 변화가 아직까지도 없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10개월째 거의 뭐 스테이블하게 그냥 횡보하는 장세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뭐 폭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시장에 오래 계신 분들은 진짜 폭락이 뭔지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을 자세히 안 드려도. 근데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한 10% 20% 떨어져도 이제 폭락이란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어쨌건
좀 중장기로 자세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초반에 들어와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런 뉴스들 하나하나를 이제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득권층에 있는 금융의 중심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 점점 생태계 구성을 하면서 점점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간 내에 서비스도 개통을 할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이 이 현물 경제 시스템의 생태계 구성을 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아마도 금융 시장에 먼저 진출을 해서 어느 정도 그 펀더멘탈 자체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가시적인 효과를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더 펌핑을 시킬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거는 좀 섣부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스팀 나왔네요. 스팀도 저도 예전에 좀 사용을 하긴 했었는데, 근데 뭐 아는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보팅을 많이 해줘가지고 저도 이거 글 한 개당 예를 들어서 뭐 한국 돈으로 15만 원 벌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후로 이제 뭐 그 비밀번호 같은 거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찾지도 못하고 그냥 남아 있는 계정도 사실 있긴 해요. 그래서 네. 스팀 하드포크 20 업데이트 후 보팅 파워 하락 문제 발생. 스팀 시가총액 34위가 지난 26일 공식 채널을 통해 HF20 업데이트 이후 블록체인 가동 시 보팅 파워가 급격히 하락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스팀 개발진은 해당 문제의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5일 내에 해결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또한 스팀 측은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의 하드포크는 필요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코인 마켓캡 기준 스팀은 현재 9.37% 오른 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예전에 이거 10달러 이상 간 적이 언제인 것 같은데, 그때는 되게 많이 눈여겨봤거든요, 스팀을. 근데 지금 1달러 밖에 안 하네요. 뭐, 다른 것도 물론 많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스팀에다가 본인이 운영하는 이런 유튜브나 아니면은 블로그에 뭐, 기록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뭐 정보 제공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뭐 그런 거 재미로 하시는 분들도 스팀에 만약에 올리셔가지고 다른 분들이 보팅을 해주시면 나중에 그거를 그 스팀 파워?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스팀으로 환전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스팀을 내다 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진 어떤 지적 재산권이나 이런 유형의 자산에 관해서 값어치를 매겨서 그거를 다시 코인으로 환전해서 그거를 이익을 추구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스팀을 찾아보시고 거기 계정 등록을 하시고 해보셔도 재미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노보그라츠 또 희망회로의 아이콘이죠. 노보그라츠 님께서 미래 세대 금보다 비트코인 선호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이더리움 월드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문 상업은행 갤럭시 디지털의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최근 CNN 머니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암호화폐 산업에서 유용성 그리고 프로토콜 보안 토큰이 가장 유행하는 이때 비트코인은 가치 있는 응용 사례가 필요 없다며 비트코인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응용 사례는 디지털 금과 같은 차세대 근본이제와 같은 특성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로 구성된 미래 세대만이 금보다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암호화폐의 남용 리스크에 대해 골드만삭스의 암호화폐 자산 위탁관리 서비스 등 솔루션을 통해 위험 요소를 완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노보그라츠가 마지막에 골드만삭스 암호화폐 자산 위탁관리 서비스에 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 노보그라츠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력 중에 세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물론 이 사람이 계속 긍정적인 그런 발언만 물론 하는 것도 맞긴 맞지만 저도 물론 긍정적인 말만 하잖아요. 물론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이 사람이 이 문장 한마디에 미래세대 금보다 비트코인 선호라고 한 게 제가 이제 제 영상에서도 한 달 전쯤에 다뤘던 영상 중에 세력이 이제 금보다는, 물리적인 금보다는 비트코인 쪽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파일을 점점 키우고 그러니까 생태계를 계속 구성할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물론 여러 가지 그런 거는 개인의 판단이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은을 사셔가지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만약에 매수를 하시고 나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예. 물리셨을 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요 근래부터, 예. 조금씩 만약에, 10번에 나눠서 예를 들어서, 매입을 했을 경우 어떤 게 1년 후에 더 값어치가 있냐, 그리고 2년 후에 3년 후에 어떤 게 더 값어치가 있냐라고 만약에 따졌을 때, 저는 금보다는 비트코인이 월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세력이 이쪽으로 완연하게 확실히 돌아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시면, 아까 골드만삭스에서 스테이블 코인 USDC 그거를 게시를 했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폴로닉스가 스테이블 토큰 USDC 입출금 개시 USDC 마켓 오픈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기존에는 테더 마켓만 있었는데 USDC 마켓까지 오픈했다는 얘기는 USDC 이하 밑에다가 이제 다른 코인들도 아마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가 이오스라든가 그런 거를 차후에 계속해서 이제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 같거든요. 그래서 폴로닉스는 물론 골드만삭스 자회사, 그러니까 서클을 통해서 자금 주입을 받고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지분을 60% 이상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골드만삭스가 폴로닉스고 폴로닉스가 골드만삭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USDC 코인, 스테이블 코인 출시한 거에 관해서 이면에 어떤 세력의 계산이 있나, 이런 거에 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지금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다른 데서 한 번 더 다룰게요. 여기 보시면은, NEW죠. New Economy Movement라고, 넴 코인이죠. 호주 소재 암호화폐 프로젝트 LVN과 파트너십 체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닌자에 따르면 최근 넴 재단이 호주 소재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본 코인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나왔네요. 리분 코인. 근데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지금 넴 코인이 나와 있고 리분 코인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막 유튜버 다른 분들이 ICO 같은 거 소개하고 그분들이 추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얘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좀 약간 초반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모든 코인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약간 어느 정도 히스토리가 있는 코인 내지는 시총이 되게 높은 코인, 예를 들어서 이거 넴은 지금 18이잖아요. 18인데 예전엔 이거보다 상당히 높았어요. 그리고 넴 코인도 제가 생각했을 땐 괜찮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넴 코인 재단이 있어요. 실제로 무슨 코인 개발 조그만 회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에이다, 트론, 넴 같은 거, 이런 동전 코인 짜잘한 것 중에는 트론이나 에이다 못지않게 넴도 괜찮은 코인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새로 신생으로 들어오는 어떤 신규 ICO에 관해서는 되게 많이 조심스럽게 아마 접근을 안 하시면 100배, 1000배, 10,000배를 원하시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다는 걸 분명히 염두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아마 나으실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좀 ICO하고 관련돼서 소개를 한다든가 ICO만 주축으로 한다, 저는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거든요, 항상. 여기 보시면은
XMR 버닝 버그 복구 완료라고 써있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뉴스에 따르면 모네로 시총 12가 프로토콜 내 이중 결제를 유발하는 버닝 버그를 결함을 복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XMR은 현재 코인리스 시세 기준 1.28% 하락한 111.4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라고 나오네요. 예. 모네로도 괜찮은 코인이에요. 지캐시 못지않게. 예. 모네로도 뭐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중장기로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여력이 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이더리움 이런 거 외에 만약에 내가 좀 여력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익명성 코인 중에 좀 호기심을 가질만 하다. 진짜 중장기로 봤을 때 그런 것 중에 지캐시하고 거의 버금가게 모네로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코인 중에 하나예요. 예. 너무 싼 코인, 그러니까 뭐 너무 동전 코인 위주로만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보태도 한 모네로나 비트코인 캐시 이 정도 급 정도도 약간 포트폴리오에 넣으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TRX 지갑의 생체 인식 시스템 도입.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에 따르면 트론이 최근 네트워크 보안성 제고 위에 iOS 및 안드로이드 단말기 내 지갑에 페이스 아이디, 터치 아이디 등의 생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코인 마켓캡 기준 트론은 현재 3.49% 오른 0.002129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트론도 이렇게 보면은 되게 많이 연구도 하고 실제로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뭐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행운을 빌어요. 예, 진심으로. 여기 보시면은 테마색 비트메인 시리즈 B 라운드 5천만 달러 투자. 최근 세계 최대 암호화폐 채굴 기업 비트메인이 공개한 투자 설명서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립 투자회사 테마색 자회사인 펠리스 인베스트먼츠 와 파빌리온 캐피탈 펀드를 통해 지난 8월 비트메인의 시리즈 B 투자 라운드에 각각 3천만 달러, 2천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테마색은 비트메인의 지분 중 0.35%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나오네요. 여기 테마색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제가 아는 걸로는 이게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엔트파이낸셜이라고 아시죠? 그 마윈의 알리바바에서 이제 거기서 나온 투자 수익금으로 금융 지주 회사를 만든 게 엔트파이낸셜이고 거기서 이제 파생돼서 초반에 나온 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초반에 나온 게 그 엔트코인이고 엔트코인이 리브랜딩 되면서 네오로 이제 지금 시장에 나와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거나 보유를 하고 있는 코인이잖아요.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테마색이 그 안트페이낸셜에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싱가포르 국립 투자 회사라서 어느 정도 그 시장의 세력하고 이제 관련해서 이렇게 좀 약간 껴맞춤을 하면은 테마색도 그 떨어지거나 이렇게 시장에서 인지도가 떨어지거나 보는 눈이 없는 그런 쪽도 아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메인도 마찬가지로 이미 커다란 전 세계의 세력이 개입돼 있는 거고 비트메인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번에 뉴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시다시피 비트메인 IPO에 관해서 그 텐센츠하고 알리바바가 뭐 여기다가 소프트뱅크도 그렇고 뭐 참여를 했냐 안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게 이제 싹 사그러들었었잖아요. 자기네 뭐 부인설이 나오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리고 비트메인은 파산설까지 나왔었잖아요. 근데 파산설까지 나왔는데 지금도 버젓이 IPO를 한다거나 신형 채굴기를 이제 하면서 또 다른 뉴스를 이제 내보내고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를 내보낼 때 사실과 거짓을 내보내는데 그거에 관해서 분별을 분명히 하셔야 본인이 투자하시는데 이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예, 좀 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믿으시는다기보다 여기 보시면은 BTS는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비트쉐어라고 그
이오스의 댄 라이머가 초창기에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보다 더 빨리 만들어진 게 비트쉐어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더리움이 먼저 떴고 그 다음에 그 댄 라이머가 비트쉐어를 그러니까 비트쉐어는 이더리움보다 더 빨리 이제 이 시장에 그 블록체인 시장에 사실 더 있었는데 더 빨리 이제 그 생태계를 구성을 하고 있었는데 뜨질 못했죠. 세력의 선택을 못 받아서 이제 그러다가 비트쉐어에서 나온 댄 라이머가 다시 스팀을 만들고 스팀에서 다시 나와서 그걸 만들었죠. 그 이오스를 만들고 요즘에 뭐 각종 자금 지원도 받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5조 원대에 달하는 그런 펀드 규모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오스 어떤 그런 대그룹이 탄생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뭐 향후 시장은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이오스가 수익률이 더 좋을지 아니면 이더리움이 현재로서 수익률이 더 좋을지는 이제 뭐 저는 그거에 관해서 딱 뭐라고 딱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건 세력이라는 게 이더리움과 이오스를 교차해서 아마 중간에는 시장이 만약 화랑될 때도 왔다 갔다는 분명히 할 거예요. 근데 이오스가 일단 지금 현재 싸서 이더리움만큼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글쎄요, 저는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따로 있고 이오스는 이오스만에 가지고 있는 특성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서로 간에 넘지 못하는 그런 벽은 분명히 우리가 딱 뭐라고 딱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벽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더리움이 지금 만약에 추진하고 있는 샤딩, 플라즈마 뭐 그런 기술들이 완벽하게 구현됐을 때는 뭐 이오스하고 경쟁 관계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제가 오미세고를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지도 모르지만 어쨌건 뭐 지켜볼 일이긴 한데 두 개 다 좋은 코인이에요. 예. 근데 어쨌건 BTS도 지금 보시면 블록체인 활성도 1위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BTS도 중국인들이 되게 많이 사놓고 투자한 코인 중에 하나예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오스도 마찬가지로 중국인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것도 그런 거에 관해서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후오비가 XLM 테더 마켓 상장. 방금 전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가 오늘 오후 7시 USDT 마켓에 스텔라를 상장한다고 공지했다. 스텔라 루멘은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2.72% 오른 0.249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라고 나오죠. 예. 그래서 뭐 스텔라 루멘도 리플 못지않게 괜찮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의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물론 뭐 개인의 어떤 선택이고 그러긴 하지만 어떤 게 먼저 가고 어떤 게 늦게 가고의 차이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건 사장되고 어떤 건 뭐 어떻게 돼 이런 거를 따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한두 곳도 없어요. 이 시장 자체가 오래 하지도 못하고 괜히 암호화폐 전문 가운데 보시면은 BAT 브레이브 인베스트 인 블록체인과 파트너십 체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에 따르면 암호화폐 리서치 업체 인베스트 인 블록체인이 베이직 어텐션 토큰 배시죠. 시가총액 44위와 파트너십 체결 공식 웹사이트를 블록체인 기반 앱 브라우저 브레이브 및 브레이브 어텐션 토큰 생태계와 통합한다고 밝혔다. 통합 이후 인베스트 인 블록체인 이용자는 해당 웹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를 시청하며 벳을 받을 수 있는 게 양측의 설명이다. 벳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BAT라고. 이 토큰도 아마 블록폴리오에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벳 같은 경우도 생소하시긴 하시겠지만 뭐 시장 관계자나 아니면은 이런 코드를 잘 보는 친구들 말에 의하면 벳코인 같은 경우도 되게 좋게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 가지고 한번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고려해볼 만한 코인 중에 하나죠. 예, 그리고 보시면은 달러 가상화폐 상호 교환 쉬워진다라고 나와있고, 달러 기축코인 발행이라고 나와있고, 밑에 보시면은 골드만삭스 투자자 서클 발행 개방성 투명성 강조라고 나와있잖아요. 골드만삭스가 투자의 화제가 된 암호화폐 기업 서클이 미국 달러와 기축 가상화폐를 발행했다. 26일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서클은 달러 기축 암호화폐 USDC 코인을 출시했으며 코인베이스, 폴로닉스, 후오비, OK코인, 쿠코인 등 전 세계 주요 거래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코인베이스, 폴로닉스, 미국, 그리고 후오비, OK코인, 쿠코인, 그리고 동아시아 쪽에 중국계 그 거래소에 이게 등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코인 시장의 개념을 이렇게 바라보실 때 예를 들어서 중국계 코인이니까 중국 자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 올라, 미국 자금일 거니까 올라, 미국 법이 이렇게만 딱 보시면 절대로 이 시장을 진짜 약간 중장기로 못 보세요. 거시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거죠. 중국 자금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시장 개방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시장 자체도 절대로 크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유민주, 그쪽 위주로, 예를 들어 독일 위주로, 그렇게 이 코인 시장이 다시 재편되고, 중국은 계속해서 이 블록체인에 관해서 문 닫고 있을 거다. 그리고 자금 지원도 안 할 거다. 여러 가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 뉴스 기사 몇 개만 찾아보셔도 느낌적인 느낌을 아마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여기서 보시면 중국 거래소하고 관련 안 된 게 어딨어요. 코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중국 코인만 오르고 중국 코인만 내리나요? 다 마찬가지로 중국 코인, 미국 코인 오르면 나중에 시장에 악재가 쏟아지면 중국 코인, 미국 코인 다 내리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지금도 늦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오판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달러 기축 암호화폐는 일종의 상품권과 같은 형태로 토큰당 1달러의 가치를 지닌다. 사용자가 서클에 100달러를 입금하면 100USDC를 발행해주는 식이다. 역으로 사용자가 서클에 100USDC를 입금한 뒤 100달러를 환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철저하게 토큰당 1달러 가치를 유지한다. 스테이블 코인의 전형적인 설명이죠. 지금 딱 이렇게 나온 게. 그래서 지금까지 달러 기축 암호화폐는 홍콩에 위치한 회사인 테더가 가장 대표적인 발행사였다. 테더는 암호화폐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긴 했지만 불투명한 경영 방식 등으로 인해 입금된 달러화보다 더 많은 테더화를 발행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 의혹은 사실 테더에 관한 의혹은 지금까지도 사라지지도 않았고, 이거에 관해서 발언권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 이거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테더라는 건 미국에서 달러도 그냥 무한정으로 그냥 종이에다가 잉크를 찍어내서 이거 돈이야. 너네 물건 갖고 와. 우리가 사줄게.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코인 시장에서도 만약 테더라는 존재가 그렇게 계속해서 군림을 했는데 그거에 관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의구심을 갖고 파헤치고 하니까 지금 USDC라는 코인도 발행을 한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을.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지금 골드만에서 일단 내놨는데 USDC를 내놨는데 아마 차후에도 JP모건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거대 공상은행이라든가 여기저기 어떤 그런 전 세계의 커다란 은행들에서 차후 조심스럽게 조금씩 이제 시간차를 두고 분명히 아마 스테이블 코인을 이 코인 시장에 분명히 내놓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게 전 세계에 다 같이 또 유통이 될 거라는 거죠. 지금의 통화와도 같이 마찬가지로. 서클이 발행하는 USDC는 이 같은 테더의 문제점을 적극 개선해 개방성과 투명성을 가치로 내세웠다라고 금융기술 기업들과 샌드레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USDC 발행 기업들 사이에서 일종의 규제 기관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라고 나오네요. USDC의 발행인이 되려면 은행 라이센스 등 전자화폐 취급
자격 취득, FATF 표준을 충족하는 자금 세탁 방지 및 규정 준수 프로그램 이행, 발행한 토큰만큼의 달러화를 보유하고 매월 공인 감사 시행, 다른 발행사들로부터 공급된 USDC 토큰의 교환 및 환매 지원, 그 외 샌드레가 정한 보고 및 검토 요구사항 충족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샌드레라는 어떤 그 조사 기관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핵심 기구고 감사 기구인데 뭐 그 이면을 파헤쳐 보면 또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USDC에서는 테더화에서 발생했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냐는 거죠. 예. 얘네들은 분명히 이 그림자 금융 세력들은 분명히 USDC뿐만 아니라 차후에도 스테이블 코인,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을 분명히 시장에 내놔서 달러가 나중에 기축통화의 자리에 이제 점점 내려오면서 달러의 위세가 점점 떨어지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지금 시장에 어떤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이 암호화폐 생태계의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나 각종 코인들을 이용해서 금융 시스템하고 이제 발맞춰가지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비트코인 채굴을 위한 아식스 칩 제조라고 나와있죠. 삼성전자 스퀘어의 비트코인 채굴을 위한 아식스 칩 제조. 정교한 채굴 장비를 위해 8월에 1,950만 달러를 모금한 캐나다 기반의 암호화폐 채굴 회사인 스퀘어는 한국의 글로벌 기업인 삼성과 아식스 칩 채굴 장비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게온칩스 및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새로운 아식스 마이닝 칩을 설계 및 제조함으로써 글로벌 암호화폐 채굴 분야에서 가장 지배적인 채굴 아식스 장비 업체인 비트메인과 경쟁할 수 있게 됐다라고 나왔죠. 여기 그 위에 보시면은 삼성 플러스 스퀘어 대 그리고 비트메인하고 TSMC라고 나왔죠. 수년 동안 비트메인과 타이완의 TSMC는 비트코인 채굴 업계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다. 그 나오고 그런 시장에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그 암호화폐 채굴에 공식적으로 등장을 표명을 한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시장에 관해서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 이제 그리고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채굴 쪽에 지금 자기네 이 하드웨어 이쪽 계통에 관해서 그 캐나다에 있는 채굴 회사랑 이제 협업을 해서 채굴기 생산에 관해서 이제 관여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다는 얘기는 기존의 이제 하드웨어 시장에서 이쪽 이제 지금 현재 이 채굴 시장 그 암호화폐 생태계 시장에 그 출사표를 던진 회사가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융 쪽 말고 하드웨어 쪽은. 근데 지금 비트메인 말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쪽 시장에 발을 들여놨다는 얘기는 그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쪽 시장에 발을 들여놓고 관련 장비에 하는 거에 이제 관여를 하고 그런 생태계 구성에 일조를 하겠다고 표명을 한 거는 이 시장 자체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시장성에 관해서 높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스탠스를 취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이런 이런 어떤 뉴스 자체를 보면 이 시장 자체가 그냥 1, 2년 있다 사라지진 않을 거다. 예, 중장기로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그런 생태계가 분명히 그러니까 분명히 현실화될 거라는 거에 관해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출사표를 던진 거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그 발췌를 했는데,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코인베이스의 암호화폐 상장 늘리겠다. 기대 커지는 리플이라고 나왔잖아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더 많은 암호화폐를 추가로 상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암호화폐 시가총액 3위인 리플 코인이 코인베이스의 상장 기대감에 상승세를 타고 있다.
26일 코인베이스는 회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상승 승인 절차를 마련했다며 이는 더 빠르게 더 많은 디지털 자산들을 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각 지역별 법령을 충족시키는 암호화폐를 상장시키되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 투자자들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낙관하긴 이르지만 그동안 코인베이스 상장이 지연되어 온 리플이 이번 기회에 상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선 코인베이스가 리플보다 시가총액이 적은 코인들을 상장하면서도 유독 리플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상장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해왔다. 이 같은 기대감에 이날 리플은 장중 한때 이더리움을 앞지르고 시가총액 2위로 올라서기도 했다. 리플은 이달 들어서만 벌써 100% 이상 급등하고 있다. 현재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이 상장돼 있다. 지금 나와있어 말씀드린 코인들은 진짜 안정적으로 괜찮은 코인들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예. 그리고 그 중에 좀 제가 생각해서 괜찮다. 이건 돈이 좀 중장기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는 그 소프트뱅크에서 리플하고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많이 밀어주고 있죠. 그 비트메인을 통해서. 그리고 비트메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우지안이라는 그 사람이 전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비트메인을 밀어주는 거는 거대한 세력이 이면에 있는 어떤 그 자본력이 있는 그런 금융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파산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해서 너무 이렇게 그 민감하게 받아들이시지 말라는 거죠. 이런 뉴스에 나와서 이렇게 싹싹 지나간 뉴스 중에. 비트코인, 뭐 비트메인 파산, 이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는.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찰스 호킨스하고 뿌리 깊게 관련이 깊게 있는 코인이 이더리움 클래식이고, 찰스 호킨스 하면은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에이다, 그리고 젠캐시. G캐시가 아니라 젠캐시예요. 물론 G캐시의 익명성 기술을 같이 이렇게 쓰는 게 물론 젠캐시이긴 한데, 젠캐시 같은 경우는 지금 플랫폼 코인으로 진화하려고 지금 하드포크도 아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트코인이 상장돼 있다라고 하고, 지난 7월에는 카르다노 카르다노 바로 나오네요. 에이다 토큰, 베이직 어텐션 토큰, 여기 벳 다시 나오죠.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린 거 벳 나오죠. 스텔라 루멘 나오죠. 그리고 제트캐시 나오죠. 그리고 OX 등 5개 코인은 상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라고 나오는데, 보시면은 다 괜찮은 코인이에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계속 못 받고 있을 수도 있는데, 가격대도 그냥 그렇고, 지금 이런 코인은 사라지지는 않을 코인들 중에 대표적인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장에 나온 코인들 지금 쭉 보시면 현재 코인베이스에부터 예고하기도 했다까지 나온,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이요. 암호화폐 채굴 공룡 중 비트메인 홍콩 증시서 IPO 나선다. 홍콩 증권거래소의 공식 IPO 신고서 제출, 작년 매출 전년 대비 10배 이상 급성장, 채굴기 판매 호조세 지속, 보유 자산은 평가손. 파산설이 돌았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IPO를 다시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에 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에 따르면 비트메인은 지난해 25억 1771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는 2억 7,761만 달러였던 2016년 대비해서 10배 이상 급성장한 수치였다. 특히 올해에는 6월 30일까지 상반기에는 작년 한 해 매출을 넘어서는 28억 4,546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12억 1,275만 달러를 기록했고, 올해에는 상반기 중 10억 3,015만 달러를 기록했다. 아울러 비트메인이 6월 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대시 등 암호화폐 자산은 8억
8,69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최근 6개월간 암호화폐 가치 하락으로 1억 270만 달러의 평가손을 나타냈다. 라고 여기 나오죠. 비트메인이 그때도 IPO에 나선다고 해가지고 그때 소프트뱅크랑 알리바바랑 텐센트에서 뭐 투자를 했네 만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다들 아셔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리바바하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하고 이면에서는 뿌리 깊은 협력 관계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알리바바하고 비트메인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이미 자금 지원줄이 벌써 연결이 됐다는 거에 관해서 이제 아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뉴스들하고 모르고 있는 뉴스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낌으로 진짜 때려 맞추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대 세력들이 엮여 있는 그런 거에 관해서 지금 흐름이 어떻게 타고, 지금 이 기업들이 골드만삭스나 비트메인이나 알리바바, 소프트뱅크, 텐센트, 미국의 폴로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좀 전에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인베이스에서 앞으로 뭔가 코인을 좀 더 많이 등재를 시킬 거라는 거에 대해서 암시적인 뉴스를 던졌잖아요. 그리고 폴로닉스에서도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8개인가의 코인을 상장 폐지시켰잖아요. 그 얘기는 향후에 머지 않은 시일 내에 분명히 새롭게 코인 등재를 전적으로 이제 코인베이스나 폴로닉스 시키면서 시장이 호전적으로 괜찮게 돌아갈 때는 분명히 그런 거를 지금 이런 세력들은 지금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래소가 가게라고 따졌을 때 폐점될 물건들, 그리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빼내고 거기다가 앞으로 괜찮은 물건, 그리고 상품성이 있는 코인을 거기다 전시하고 진열하고 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사고 팔 수 있게 분명히 시장 자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에 관해서 생각을 한다기보다 그걸 본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이런 거에 관해서 언급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이 아니라 계속해서 긍정 회로를 돌릴게요. 그냥 뭐 어쩌겠어요. 네. 수익을 원하면 긍정 회로를 돌리고 끝끝내 버텨서 내가 생각하는 추구하는 것만큼의 이득이 났을 때 너무 욕심 부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욕심을 가지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그냥 지쳐가지고 진짜 이 바닥 끝이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리고 ICO는 최소한의 자금만 조금만 하시고, 차라리 지금 제가 여기서 언급해드렸던 여러 가지 코인들 중에 찾아보시고 진짜 괜찮네 라고 마음이 드시면 조금씩 매수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다들 지치시고 저도 막 지쳐가고 막 이런지 어떤 명절이 지나서 아마 멘탈이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건 끝까지 버티셔가지고 다들 수익 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릴 게 몇 가지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찰리스월드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예, 다 같이 성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